안녕하세요. 저는 슬랙에서 비즈니스 리더를 맡고 있는 정섭 대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슬랙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디지털 HQ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디지털 HQ라는 것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과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이제 최초의 사무실에 칸막이형 사무실이 등장했고요. 이게 최초로 사람들을 이렇게 고립시키는 업무 형태가 되겠습니다. 협업에는 아주 방해가 되는 물리적인 칸막이가 우리 주변을 둘러싸게 된 것이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90년대에는 이제 완전히 대조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공용 사무실 책상, 개방형 공간이라는 컨셉이 이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우리 주위를 막고 있던 칸막이형 벽은 허물었지만 조금 내성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떤 공간에 가셔도 조금 불편함을 느끼시게 됐고요. 또 워크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70년대에 나오고 80년대, 90년대를 거쳐오면서 사람들이 헤드폰을 착용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벽을 이렇게 치고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죠. 근데 90년대 초반에 이제 가정과 직장에 인터넷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공간과 물리적인 업무 공간이 이제 서로 보완되기 시작을 했어요. 시간이 또 흘러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디지털 도구를 만들고 클라우드로 전환해야 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캠퍼스에서 큰 사무실의 모임을 캠퍼스라고 하죠. 오히려 여기서 가족들이랑 저녁 식사하고 직장에서 세탁하고 이렇게 하라는 세계 최대의 테크 회사가 등장하기도 했죠. 조금 역사를 조금 더 뒤돌아서 보면 79년에 이제 IBM이 시범적으로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허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83년에 오니까 대략 한 2,000명 정도의 IBM 직원들이 원격 근무를 시작했고요. 이것이 현대적인 의미의 원격 근무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실험 후에는 무려 87년에 이제 한 3, 4년이 흐른 다음에는 미국에서만 한 150만 명이 원격으로 근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민첩하고 협업 중심적인 것을 원하는 이제 테크 인더스트리에서는 이제 90년대, 2000년대 이제 비즈니스가 상승세를 타면서 이제 칸막이형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협업에 칸막이가 방해된다고 여기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이제 진보적인 회사에서 개방형 사무실을 선호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무실 디자인을 바꾸게 됐고요. 이것이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무실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이제 특정 기업의 본사, 예를 들자면 구글 플렉스 같은 곳에서는 이제 직원들이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고 집중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립된 공간을, 그러니까 큐비클이라고 하는 고립된 공간을 비롯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협업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2000년대를 지나 2020년이 와서 3년 전이죠. 이제 벌써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더 이상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된 거죠. 물리적 공간 사용이 안 됐잖아요. 사무실 출입도 금지시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우리들 모두는 어떤 일종의 원격 근무 형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디지털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물리적인 공간이 디지털의 공간을 보완하게 됐고요. 이것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더 이상 장소에 얽매이고 싶지는 않아 하는구나. 꼭 얽매일 필요는 없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장소 혹은 위치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 한번 돌아켜 보면 저희가 서베이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직원들의 응답자 중에 한 76%는 유연한 원격 근무를 원한다고 대답을 했고요. 또 한 61% 정도는 과거처럼 팀과 같이 대면하면서 근무하는 시간들을 원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 역설적이지만 이제 점점 더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원격 근무자의 한 또 78% 정도는 원격 근무가 오히려 집중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또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근무자들의 한 또 72%는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몰입도 있게 집중력 있게 또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알아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둘을 합치면 10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의 절반이 한 가지를 말하면서 직원의 절반 이상이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두 그룹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자신도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겠죠. 근데 사실 이게 모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업무에 관해서 대면 또는 원격 이렇게 부르는 그 업무 방식 혹은 사고 방식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지도 몰라요. 진정한 디지털 업무 환경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회사의 구성원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그 구성원들이 나는 여기 속해 있어 라고 느끼는 그 어떤 방식에 대해서 방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직원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디지털 HQ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부가 될 수도 있고 또 함께 기여할 수도 있는 연결되고 아주 유연한 포괄적인 공간, 그것이 디지털 HQ입니다. 우리가 디지털이든 대면 근무든 원격 근무든 조직 간의 장벽이 없으면 하고 과거에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직장을 우리가 출근하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 대신해서 우리가 이런 정말 제대로 된 디지털 HQ를 만들어낸다면 이제 우리는 아마도 더 이상 대면 근무다, 원격 근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 위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어디서든 교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먼 길을 이렇게 돌아서 자체적인 디지털 HQ를 구축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저도 그렇게 구축하는 회사들도 많이 봐왔고요. 수많은 회사들이 그들이 대면 환경에서 일하는 방식을 그대로 원격으로 옮겨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존에 우리가 사무실에서 모여서 회의하던 것들을 온라인으로만 전환해놓고 직원들에게 충분한 디지털 도구를 제공했으니까 니들 이제 열심히 일해.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통계를 다시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랙이 여러분의 디지털 HQ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디지털 HQ는요, 꼭 필요한, 우리가 근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완벽하게 구성했는데요. 물리적으로 어떤 그 과거의 그 근무 공간을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이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희가 슬랙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디지털 HQ에는 크게는 한 3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우리의 꿈, 조직 간의 사일로를 허물고 그 허물어진 공간에서 모두를 위해서 직원들이 서로 지식, 문화, 동질감을 같이 공유하면서 일상 업무가 자동화되고 이제는 외부에서 우리랑 같이 일하는 고객 혹은 협력사와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아마
디지털 HQ라고 했을 때 이견은 크게 없으실 것 같은데요. 각자 업무 스타일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되고 또 새로운 업무 방식을 적용해서 모두가 빠르고 즐겁고 생산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디지털 HQ일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직장인들의 꿈은 그 조직 간의 장벽을 허무는 거. 정말 우리가 일하면서 이메일 하나 보낼 때도 이분을 수신자로 하고 이분을 CC했을 때 이게 맞나? 아니야, 이분을 빼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봤을 텐데요. 소통을 막는 것에는 이런 물리적인 공간도 있지만 이런 이메일과 같은 가상 공간에서도 이제 그 장벽으로 막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단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메일, 무려 50년이 넘은 테크놀로지입니다. 이제는 테크놀로지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단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없이 다방향으로 소통해서 모든 주제, 모든 프로젝트, 모든 업무 이니셔티브를 좀 더 이렇게 대화를 체계화해서 즐겁게 더 이상 이분을 CC해야 되나, 이분을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 없이 이제 즐겁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디지털로 왔다고 해서 우리는 사람인데,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감정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것은 기술을 가지고 그냥 어떤 장난치는 것에 끝날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근무 환경 속에서도 마치 옆에 있는 동료에게 옆에 있는 것처럼 물어볼 수도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면 꼭 물리적으로 내 옆에 있어야 하나? 꼭 우리가 모여서 일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테크놀로지는 이것들을 모두 구현해 두었습니다. 또 우리가 근무를 하고 일상생활에서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루틴하게 돌아가는 업무들은 이제는 자동화하세요. 자동화하는 거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개발자가 아니야, 난 몰라. 이제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로우 코드라는 명도 있고 노 코드라는 것도 있는데 바로 옆에까지 와 있고요. 우리가 SNS의 가장 대명사인 페이스북을 쓰려고 교육받고 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매뉴얼이 어디 있어? 이렇지 않듯이 이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이것만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했고 소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업에는 이미 엄청난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업무용 시스템들을 많이 구비해 뒀습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소통의 일환이에요. 그것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서 아주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반복되는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업무, 그다음 시스템으로 하는 업무까지도 모두 포괄해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근무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부 시스템, 우리 내부에서. 그런데 한 발짝 떨어져서 다시 생각해 보면 내부에서만 돌아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파트너사, 협력회사,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질의도 받고 고객에게 직접 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외부 고객, 파트너와도 내부와 외부를 구분할 것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보안은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보안도 외부까지 내부와 똑같이 확장해서 적용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유수기업들이 어떻게 디지털 HQ를 적용해서 성장해가고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지 실제 적용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간단한 비디오 클립 하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이제 개발자들이 되게 즐겁게 개발을 해야 좋은 갤럭시가 나온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되게 하고 있다가 한 4년 전쯤에 이제 슬랙을 만나게 됐어요. 이게 슬랙 자체가 생산성도 중요한데 모든 사람들이 이것 자체를 되게 좀 즐기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을 정말 많이 쓰긴 하지만 개인 메일함에 보관을 하다 보니까 되게 폐쇄적이고 하는 메신저도 이게 주제를 이게 뭐 정해서 대화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좀 불편한 그 답답한 부분을 이 두 가지를 다 슬랙이 만족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툴로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도 너무 좋았지만 생산성 정말 좋아졌고 조직 문화적으로도 정말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입할 때 좀 어려웠던 부분은 또 보안이 되게 중요한 회사거든요, 저희 회사는. 근데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었는데 외부에 보니까 되게 보안이 중요한 다른 회사들도 정말 많이 쓰고 있어서 보안에서 문제가 없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사내에 많이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었고 지금은 무선사업부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슬랙을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합니다.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슬랙의 가장 큰 장점인 채널을 되게 체계적으로 잘 분리를 해서 저희 그룹원들은 모두 같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어서 되게 일반적인 공유나 소통은 기본적으로 슬랙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타스크 관리를 하는 지라라든지 지식 공유를 하는 위키 또는 이제 코드 리뷰를 하는 시스템들이 많은데 그런 시스템들이 슬랙하고 아주 쉽게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어서 생산성 측면에서도 아주 크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제 슬랙은 저희 그룹에는 이제 정말 뗄 수 없는 툴이 필수 툴이 되어버렸는데요. 그거는 이제 생산성 측면에서 업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그 커뮤니케이션하는 문화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툴이 되어서요. 지금 만약에 제가 그룹원들한테 이제 슬랙 이제 우리 못 쓰게 됐어라고 하면 엄청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 그룹원들이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동안 우리 슬랙 없이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네, 이 기업의 기술 담당 임원이신데요. 이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조직 딱딱하지 않아요. 우리 팀원들 이 슬랙과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너무나 즐겁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한 곳에서 모여서 경험과 지식이 공유되고 있어요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희랑 인터뷰를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즐겁게 근무한다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근무하는 동안에 이제 뭐 행사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4개월에서 3주로 줄었다고 해요. 요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애자일 기업 뭐 굉장히 많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려운 용어 한 번도 쓴 적 없고요. 즐거운 근무 환경 속에서 모든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빨라지고 신속해지고 정확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의 사례는요. 자동화했어요. 이제 뭐 많은 질문들을 고객으로부터도 받기도 하고 협력사로부터 받기도 하는데 이제 자동화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부가가치 높은 업무에 집중하시고 이제 루틴하게 항상 들어오는 업무들은 자동화해서 또 이 또한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이기도 해요. 이제는 더 이상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앞에 모니터 앞에 기다리고 앉아 있다 이렇게 근무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각자 원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모여서 함께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대기하던 그런 방식에서 언제 어디서나 근무를 마치 모여 있는 것 이상으로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도 어떤 이제 그 전사공지 채널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전체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도 또한 즐겁고 행복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고요. 또 앞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고객사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요 간단한 몇 가지의 고객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뽑을 수 있는 이제 포인트들은요, 아마도 이런 것일 것 같아요. 모든 관련된, 제가 관계자라고 표현했던 거는 이미 이제 기업 외부의 인력들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관계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효율적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근무하시는 필요한 사람, 또 혹은 파일, 혹은 뭐 정보들이 하나의 채널에서 하나로 모여서 유기적으로 정보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는요, 이것이 우리 구성원이 1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100만 명이 됐든 지구 반대편에 있던 어디에 있던 아무런 상관없이, 그 사이즈와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의 툴에서 정보의 흐름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고 대화하고 시스템을, 회사에서 주어진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모두 협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제는 단일 플랫폼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긴 말씀을 드렸는데요. 슬랙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디지털 HQ의 핵심 가치는 과거의 이메일처럼 비동기식으로 메일 하나 보내고 답장 올 때까지 기다리고 답장 오면 거기에 대응하고 하는 이제 그런 개별의 메일함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제 슬랙이 주장하는 핵심 가치는 주요 업무의 축을 놓고 지속 가능하고 또 유연하고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에 맞게 개인화할 수 있는 그런 대화 혹은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서 정보의 흐름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 중인 다른 앱 혹은 시스템 혹은 업무 저장소와 연계해가지고 추가적인 업무 또는 개선을 달성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정보의 흐름을 조율해 가면서 적시적소에 필요한 정보, 행동, 이들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이 도표에서 보시면 과거에 우리가 쓰던 이메일, 개별의 이메일함, 나 혼자만 볼 수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우리 많이 쓰는 단톡방의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거기에 다른 시스템과 연동을 하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그런 제품들이 출시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맨 마지막 단계, 챗옵스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시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어떤 이제 개발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챗옵스에 가게 되면 사람, 시스템, 프로세스, 자동화까지 유기적으로 연동이 다 돼서 가장 중요한 트랜스페어런트한 정보의 흐름을 이끌어내는 단계를 말하는데요. 이제 단계 4단계까지 도달을 했을 때 그 가치는 엄청나게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디지털 HQ 미래의 웍 멀리 있지 않고요. 근데 더 이상 어려운 용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4차 산업혁명이다, 마음에 안 와닿으셨을 텐데요. 이제 우리가 근무하는 환경 자체가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고요. 멀지 않게 가깝게 여러분도 현대의 기술을 활용해서 아주 편안하고 또 중요하게 즐겁게 근무 환경을 영위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슬랙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그동안 저희 20만 개 이상의 고객사에서 나온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